하조대 해수욕장. 하조대 전망대. 하조대 등대. 하조대 정자. 이세븐 양양 죽도. 양양 돼지갈비 점심. 굿모닝. 서울을 떠나 설렘 가득 봄날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겨봅니다. 첫 번째 도착 지점, 양양군의회. 양양의 봄나들이도 식후경. 양양군청 옆에 있는 양양군의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당에 따로 주차장이 없어 양양군의회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주차비는 무료. 점심 식사로 가까운 곳에 있는 돼지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지난번 강릉 여행에 이어 돼지갈비 투어를 시작합니다. 기본 메뉴인 양념 돼지갈비 둘, 된장찌개 하나, 공깃밥 둘 총 36,000원. 양념이 잘 배인 두툼한 돼지갈비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주문을 하고 밑반찬과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빠르게 준비되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진 밑반찬들이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싱싱한 상추와 깻잎, 청양고추와 새송이버섯, 구수한 된장찌개, 단맛이 나는 구운 마늘, 콩나물 무침과 양파와 간장 소스, 파채와 초장 소스. 샐러드에서는 약간 특이한 향과 맛이 느껴집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따뜻한 미역국이 나오네요. 엄청 배가 고픈 상태여서 빠르게 열심히 고기를 구웠습니다. 함께 나온 싱싱한 새송이 버섯과 마늘을 구워서 돼지갈비와 함께 먹으니 좋은 맛. 돼지갈비와 밑반찬 양념들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잠시 양양군청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 양양군 슬로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양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땡큐 양양. 두 번째 도착 지점, 하조대. 백사장은 길이 약 1.5km, 폭 100m로 넓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자랑합니다. 해안에서 약 70m까지 나가도 수심이 1.5m 내외로 얕아 어린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주변 하천 광정천과 상운천에서 담수가 유입되어 다른 해수욕장보다 수온이 높아 쾌적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매년 여름철 7월에서 8월에는 하조대 썸머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가 열리며 맨손 오징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북쪽 해변은 과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가 2015년부터 서핑 전용 해변으로 개방되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강원도 여행을 다니게 되면 자주 스치듯 지나치던 하조대 해변인데요. 오랜만에 들러본 하조대 해변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는 하조대 해변 조형물도 없었고 오로지 바다와 파도, 바람과 새들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조대 해변을 상징하며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예쁜 파랑노랑의 조형물도 생겼네요. 하조대 해변의 멋진 바위들을 보고 있으니 설악산 울산 바위가 생각납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
시원한 파도 소리 참 좋네요. 3월 말일이라서 조금은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했는데요. 아직 봄이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겨울.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바위 위에 올라봅니다. 하조대 해변 풍경이 정말 수려합니다. 하조대 해변이 넓고 모래도 고와서 여름 물놀이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하조대 아름다운 바다 풍경 보면서 우리 함께 힐링 시간 가져보아요. 이제 하조대 전망대로 이동해 볼게요. 하조대 전망대 위치는 강원 양양군 하륜길 54. 주차는 전망대 입구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차비 무료. 하조대 둘레길 따라 걸어볼게요. 건강계단 걷기 스타트. 하조대 전망대 입장시간. 동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조대 전망대를 오르기도 전에 엄청난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전망대에는 하얀 등대가 있고 푸른 동해바다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전망대를 한 바퀴 둘러보며 아름다운 동해바다 풍경에 푹 빠져봅니다. 이제 전망대를 내려가서 하조대 둘레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전망대를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하조대 해변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건강계단 걷기 다시 스타트. 오르는 길도 내려가는 길도 조심조심. 하조대 둘레길을 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걸음을 자꾸 멈추게 만드네요. 하조대 둘레길은 계단도 많지 않고 편안하게 걷기 좋은 길이에요. 푸른 동해바다 풍경과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하조대 산책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하조대에 왔을 때는 산책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생긴 건지 라이킥. 어쩌면 오래전에는 이곳 산책로가 군사지역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데크길이 끝나고 마을로 연결되는 길로 들어서니 군사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었거든요. 군사지역이라는 단어만 봐도 조심스러워져서 마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데크 산책길로 걸어갑니다. 하조대 둘레길에는 멋진 기암괴석들이 많아서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되네요. 하조대 둘레길을 걸으며 보았던 푸른 동해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하조대 전망대 입구로 되돌아가는 산책길은 더 예쁘네요.
하조대 전망대, 하조대 둘레길 잘 보고 갑니다. 이제 하조대 명승지인 하조대 등대, 하조대 정자를 가보려고 합니다. 하조대 등대, 하조대 정자는 하조대 둘레길을 따라 도보로도 이동 가능하답니다. 하조대 등대를 먼저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곳에는 군부대 유격장이 있어서 훈련이 있는 날에는 엄청 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걷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달곰 지구여행은 평소에 웬만해서는 잘 놀라는 편이 아닌데요. 이곳에 와서 총소리를 듣고 태어나서 탑5 안에 드는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동으로 몸이 움찔움찔. 하조대 등대로 오르는 길에 아름다운 동해바다 푸른 물결에 발걸음을 잠시 멈춰봅니다. 하조대 등대는 1962년 5월 20일에 처음 점등되었다고 해요. 높이는 약 10m로 동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약 20km 거리까지 불빛을 비추는 무인 등대예요. 하조대 등대는 하조대 해변과 가까운 절벽 위에 위치하며 주차장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고 경사가 완만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해요. 등대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해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한답니다. 특히 하조대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며 새해가 시작되는 매년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하조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잠시 하조대 등대에서 코발트빛 동해바다 풍경 보면서 힐링해볼까요? 하조대 등대 맞은편에는 하조대 보호수로 매우 유명한 애국송을 볼 수 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산책로를 다니다 보니 난간이 생각보다 튼튼하지 못한 곳이 많았어요. 난간에 절대 기대지 마시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조대 등대에서 푸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기암괴석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고 있으니 신비롭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에 온몸이 움츠려들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와 아름다운 동해바다 풍경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조대에서 보는 푸른 동해바다와 돌고래 동상이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조대 등대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하조대 정자로 이동합니다. 하조대 등대 산책길은 계단이 많지 않아서 편안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답니다. 하조대 등대 입구에는 관광 안내소와 느린 우체국이 있는데요. 느린 우체국 옆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문의를 하면 느린 우체국 도어락 번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도어락으로 느린 우체국 문을 열고 1인당 한 장의 엽서의 내용을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광 안내소에 사람이 없어서 느린 우체국을 이용해 볼 수 없었답니다. 이제 양양 제오경 하조대 하륜과 조준의 발자취를 따라 하조대 정자를 올라가 볼게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를 걷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총소리에 깜짝깜짝.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계단을 올라오니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하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 한 알아줘 돈대대.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른 동에 바다가 보이는 높은 곳에 세워진 육각정. 조선 정종 때 세워졌으나 여러 차례 회철된 후 1998년에 해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조대 현판의 글씨는 조선 숙종 때 참판 벼슬을 지낸 문신 이세근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조대라는 이름은 조선 개국 공신 하륜과 조준의 성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려 말기에 이곳에서 은거하며 새로운 왕조 건립을 도모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조대의 명칭뿐만 아니라 현판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문신이 세근의 글씨는 정자 앞 바위에도 암각되어 있으며 하조대의 이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제 하조대 정자 주변을 잠시 둘러볼까요? 하조대 정자보다 더 유명한 하조대 보호수 애국송. 하조대 애국송은 하조대 정자 근처의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소나무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보호수입니다. 이 소나무는 특히 TV 방송에서 애국가 배경화면으로 등장해 널리 알려져 애국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이전에는 천년송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애국송의 수령은 약 2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며 양양군 보호수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 약 9m로 바위 틈에서 자라며 강한 바닷바람과 염해를 견뎌온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애국송은 흙 한 줌 없는 바위 틈에서 2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견디며 꿋꿋하게 자라온 모습이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인내와 끈기를 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국송은 하조대와 함께 양양 팔경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관광객과 사진가들이 찾는 명소랍니다. 하조대 정자를 한 바퀴 돌며 동해바다와 해송숲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봅니다. 하조대를 내려가는 길에 정자 앞 바위에 문신이 새그니 하조대라고 새긴 한자를 볼 수 있답니다. 총소리 없는 해송숲을 걷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좋답니다. 하조대 정자, 하조대 보호수 애국송 잘 보고 갑니다. 오늘부터 9박 10일간 지내게 될 양양죽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세븐 양양죽도를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고 개인 소유 객실로 호텔 프런트 응대 서비스는 불가하지만 호스트가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를 해줘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왔답니다. 1001호 객실로 배정받고 쾌적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객실이 넓지는 않아도 있을 건 다 있고 멋진 바다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편안한 침대와 쾌적한 객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세탁과 건조기 사용이 가능해서 매일 세탁할 수 있어서 옷도 가볍게 챙겨왔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국그릇, 밥공기, 접시, 다양한 종류의 컵과 프라이팬, 냄비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한 달 살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 손세정제,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박 10일이라서 수건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스트에게 멀티탭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는데요. 명품 멀티탭을 빌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샤워기 필터는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기 필터 여분이 없어서 9박 10일간 필터 1개로 사용을 했는데요. 다음 여행 때는 샤워기 필터를 넉넉히 챙겨와야겠어요. 다음에도 양양으로 여행 오게 된다면 이곳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양양 동해바다 영상을 보면서 힐링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동해바다가 있는 양양에서 1일차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굿나잇! 양양 여행 1일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은 양양 여행 2일차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